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월요일 장이 휴장한 기회에 전부터 잠시 말씀드려오던 내년 초에 도래하는 기술적 변곡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 변곡점이 수학적으로나 이런 용어와는 좀 의미가 다르지만 그냥 이름 그대로 빌려와서 곡선이 변하는 지점, 일목에서는 이 용어를 안 씁니다. 변화일이라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다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변화가 생기는 뭐 그런 자리들을 변곡점이라고 하니 뭐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목의 주로 시간론, 그 중에서 대등수치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펀더멘탈적인 요소나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기회에 언급을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적으로 살펴보는 시장 예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근간에는 일목균형표의 시간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론만 보지는 않지만 지금 설명은 시간론으로 설명하는 편이 저 입장에서는 조금 낫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변곡점, 변화기점을 가져오기를 시간론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겠고요.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일목균형표 이론을 좀 알고 계시면 사실은 평이한 겁니다. 그것을 뭐 어떻게 어디를 이렇게 잡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점만 있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같은데 균형표 시간론이나 이런 데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 이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표 시간론은 차트의 가로축, 이 가로축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이걸 가지고 시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습성, 여기서는 시간론이니까 리듬, 순환의 리듬, 뭐 이런 것들이겠죠. 특징, 이걸 잡아내는 방법이고요. 일목균형표가 특히 이 시간론에 강합니다. 그 중에서 숫자들이 조금 리듬의 숫자가 나오는데 기본 수치가 있고 대등 수치가 있고 이걸 뭐 섞어서 복합 종합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기본 수치는 피보나치 수열처럼 숫자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음적이라고 했고 독립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오해들 하시는데 증권시장에서 뽑아낸 수치가 아니에요. 일목산인이 시장의 시세에 이게 시간의 리듬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식을 했고요. 그것을 이렇게 정립하고 뭔가 이렇게 분석해서 좀 이렇게 틀로 만들어 두려 하면서 수많은 문헌들을 섭렵을 하면서 알바생을 동원해 가지고 찾아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 딱 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선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의 애초, 태초 혹은 아주 저 밑에 혹은 코어 여기에 깃들어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증권시장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독립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과 독립적이에요. 한국 시장은 뭐 221수를 쓰고 미국 시장은 221수를 쓰고 과거에 뭐 토요일이 있을 때는 221수를 쓰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관념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철학적 용어 나오는데 넘어가고요. 대등 수치는 후험적입니다. 그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직전에 흘러왔던 시세로부터 그 습성에서 다음에 인과론 접목을 시켜나가기 때문에 후험적입니다. 앞에 어떤 숫자가 있고 그것을 가져와서 이번에도 반복되려나 하는 것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정해지지 않고 유동적이고요. 이 두 개가 상호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간단한데 기본 수치도 숫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출발 자리가 여럿이고요. 대등 수치도 직전에 파동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 기법 안다고 해서 5일을 쓸지 11을 쓸지 20을 쓸지 25를 쓸지 종목마다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각각 다 지지장 있고 어렵죠. 시간론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론은 일목균형표 이론 중에 가장 핵심, 그러니까 일목산인의 책에 보면 1군부터 7군까지 원전이 나왔는데 본인이 이제 4군까지 사부작까지 해가지고 크게는 42개의 기법이 있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 3대 골자가 시간, 가격, 파동이에요. 시간, 논, 가격, 파동입니다. 그래서 저 일목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좀 지루하실 겁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지금 조금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가격이 등락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상의 리듬, 가로축 이게 시간이고요. 가격은 오르내리죠. 오르내리죠. 그럼 세로축이다, 그죠? 세로축입니다. 파동은 크게 보면은 우하방, 그다음 우상향,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럼 이게 딱 그냥 골격으로 치더라도 이렇게 만들면 어떤 철골조라 하더라도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죠? 그 시장의 우리가 종횡무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종횡무진한다. 종횡무진한다. 종과 횡이잖아요. 뭐 차트를 놓고 횡은 시간, 언제 상투를 칠지 시간을 알고요. 종은 가격이죠. 얼마의 상투를 칠지, 얼마의 바닥을 칠지, 며칠 날 바닥을 칠지 종횡무진하게 되는 겁니다. 균형표가 이런 시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날카롭다. 여기서 날카롭다고 하는 것은 맞을 때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월봉부터 해가지고 주봉, 일봉, 분봉까지 가면서 이게 딱 맞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 맞는 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졌다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종의 포지션을 왕창 실었는데 특히나 파생의 경우 정반 반응이 없거나 이랬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고 저 일목산인이 그래서 세 가지 기둥이 있고요. 가장 핵심 백미는 시간론이다 했습니다. 시간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렵고요. 저도 사실 이 가장 어려운 것을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하기에는 한편으로는 또 이게 편해요.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일 주식 올라요, 내려요, 뭐 이런 거겠죠. 이번 지수 어디 가서 상투 칩니까? 내일 뭘 사면 먹을 수 있나요? 이 종은 얼마를 갈까요? 최종 결론 이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미래를 함부로 점칠 수 없는 부분이 신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연습하고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계산을 세워놓고 그 시점 그 자리 그 파동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과연 시세가 변하나 이걸 보는 거죠. 다른 쪽하고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벽해지면 시간론에 있으면 그냥 투자는 끝납니다, 여러분. 투자는 끝납니다.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 많이 빠지느냐 적게 빠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만약에 우리가 시세의 상투와 바닥이 되는 일자를 알 수만 있다면 모든 투자는 그냥 끝납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것이고 매력적이고요. 그래도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너무 예측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계산을 세워놓고 그 분기점이 지나간 직후에 연장이 되는지 꺾이는지 하락의 가속도가 붙는지 꺾는지 뭐 확인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는 합니다. 제가 그냥 변화일만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주의사항도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글쎄요 왜 해놨느냐 하면 이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실제 진실은 팩트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여기를 쫓고 있어요. 그러나 언론이 이 부분만 싹 편집하거나 한 부분만 보여주거나 혹은 왜곡해서 보여주면 이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뭐 우리나라 언론을 표현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경우는 일상다반사로 발생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저는 지금 특정 정치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꺼내놨냐면 정부 시장을 볼 때도 항상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올라갈 이유와 빠질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종합 판단을 내리겠는데 그때 이제 내가 왜곡된 시각, 확정 편향 뭐 이런 것부터 필요한 정보,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 취한다든지 이런 거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논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이 방송을 두 번으로 나눠서 녹화할 겁니다.
앞부분은 조금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사례를 조금 이야기하고요. 변화일은 원래 일목산인이 변화일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찾았던 목적은 전환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환일은 추세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추세 전환은 즉 지금 시세가 하락 중이라면 바닥을 찍는 가격과 시간요. 며칠날 몇 시 몇 분에 얼마의 가격이 바닥이 나오느냐. 그로부터 돌아 올라가는 요거 찾는 자리입니다. 요거. 여기서는 일수입니다. 가격은 여기 지금 아니고 변화일이니까 며칠날 몇월 며칠에 몇 시 몇 분에 바닥이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주가가 완전 정비해서 올라갈 때 5일선 타다가 11선 타다가 21선 타다가 차를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일수도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올 때 여기서 뒤집지 못하고 그 다음 일수를 향해서 더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대체로 여기서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다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종합주가지수가. 이 시점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이런 개념은 가져볼 수가 있죠. 이번 요 고속도로로 치면 지금 IC, JC에서 지금 안 빠졌으니까 그럼 이 다음 분기점까지는 이 차가 가겠네. 시세가 갈 수 있겠네 하는 그런 가격 시간상에. 이게 우리가 그 고산을 정복할 때도 여기에서 베이스 캠프를 갖다 1, 2, 3 이렇게 치면서 가잖아요. 그죠? 가다가 힘 떨어지면 여기서 고산병 걸리고 안 되면 그냥 하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아무튼 뭐 이거 이야기 길어지면 그러니까 전환일인데 연장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변화일이라고 했습니다. 변화일이 오면 시장 자체가 원래 꺾이거나 아니면 지수, 시장 내부의 변화, 주도주 교체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블루칩이 주도인데 그 뒤에는 옐로칩이 주도한다든지 지금까지는 뭐 성장주들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가치주들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수주가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수출 관련주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변화라도 대체로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 다음 변화일은 되게 지수를 시장을 대표하는 지표를 우선 보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기존에 했던 시간론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보고 오시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밑자락을 까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뭐 여기서 약을 팔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앞에 나올 시간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잠깐 보여드리고 가죠. 시간론 이 변곡점 사전 주요 사례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습니다. 여러분 그 1980년 1월 뭐 4일이겠죠. 여기를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시총 상위 100 기준점으로 삼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실제 지수 바닥은 1993년 10월에 아니야 말씀 이게 왜 이러냐 81년 1월에 93.1포인트까지 실제로 종합주가지수입니다. 81년 1월에 여기가 바닥이에요. 물론 그 전에 요렇게 내려가면 1960년대까지 내려갑니다. 70년대 말의 중동 건설 경기 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요즘 서울의 봄이 영화가 아주 천만을 막 돌파했다 그러는데 저는 정치 이야기를 보지 마세요. 80년도 여기는 이제 11억 나고 12 나고 이러면서 이 당시 우리나라 경쟁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고요. 물가 상승률이 거의 30%를 가고요. 은행 예금 이자가 한 20% 정도 갈 정도로 우리 경제가 박살이 나는 시기입니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93까지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이 수렴의 정점 여기서부터 이게 언제냐면 1985년 10월이에요. 지수가 약 한 120포인트인가 이전에서부터 본격 출발합니다. 85년 여기 지나가면서부터 그 이른바 삼저호황 노태우 정부 시절에 3조 호황이 여기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9년 저 4월 1일이죠. 종가로는 1007포인트고요. 처음으로 사상 첫 1000포인트 돌파. 장중으로는 1015포인트까지 갔다 떨어집니다. 92년 8월 456까지 이제 그 반토막이 나버리는데 제가 이거 참 설명을 길게 안 하려고 하다가 또 길게 해버리네요. 여기 뭘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게 이제 시간론의 묘미인데요. 이 93년 아니야 자꾸 이럽니다. 81년 93에서부터 이 이제 89년 1000포인트가 여기 이제 있죠. 4월에 있습니다. 4월 1일인가 그래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93년 11월에 1145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168개월을 올라가요. 그런데 이 89년 4월 첫 1000포인트로부터 168개월이 언제 오느냐 하면은 2003년 4월에 와요. 그 2003년 4월은 어떤 때냐 하면 이 이제 그 노무현 참여정부 막 2월에 그 당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잖아요. 막 시작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2003년 3월 20일에 미국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부시 말고요. 아들 부시가. 여기 지수바닥은 37일인데 3월 20일 날 선전포고를 하고요. 여기 또 날아가거든요. 그 3월이 여기 보시면 등락 중이에요. 우리 이제 IMF 외환위기 겪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9.11 테러 납니다. 그리고 떴다가 여기까지 빠졌다가 돌아 올라가는데 바로 이 자리까지가 168과 167개월, 이걸 우리가 일목에서 대등수치라고 해요. 야, 길게 왔죠. 지금 앞으로 전개할 논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 기억이 58개월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 삼각 수렴한 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가 58개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대세바닥이지. 예? 대세바닥이지. 여기서 우리 정치사상 최장의 상승. 여기서도 물론 길었지만 이때는 경제 규모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 대세 상승 시작하는 지점이 이 168과 이 58개월의 대등 수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제가 과거 이런 사례를 보여드릴 때 다 지나고 난 뒤 조사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공부용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이제 한국경제TV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6월인가 제 기억에 월봉상의 중심축을 딱 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이 시점에서 보면 뭐 시장은 늘 등락해 왔잖아요, 그죠? 이게 일시적 등락으로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올지 어찌 합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이 파동의 시간을 입혀보면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닥의 레벨이 보여요. 이게 대자로 왔는지 중자로 왔는지 소자로 왔는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168개월과 이 58개월이 여기서 같이 와서 때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9.11 테러전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가 223일이에요. 일목이 226 기본수치거든요. 이게 223일로 좌우 정확한 대등수치의 이게 바닥이 나옵니다. 월봉으로 좁혀놓고 일봉으로. 그래서 당시 한국경제TV 출연할 때 제가 D 며칠을 걸으면서 카운트다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만 226 일목 기본수치가 3월 20일 날 오기 때문에 20일이 바닥일지 223일이 바닥일지는 애매해서 요 두 개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까지만 할게요. 이 부분 너무 길게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시장이 수많은 변수로 움직이지만 희한하게 이런 시간의 리듬이 와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파동에 방금 전 저점이나 고점이 어떤 의미일까 시간을 입혀보자면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6월에 그 월봉의 선행스피드 이 중심축을 지나갈 때 제가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세의 수레바퀴가 문턱을 지고 넘었다, 문지방을 넘어갔다고 이런 아주 표현을 제가 분명히 썼단 말이죠. 여기서 무슨 똥배짱으로 시간론 가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길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 이제 3월 17일이 일봉상 바닥입니다. 271일에 올라가고 이 눌림 목주고 8월 4일부터 올라가고 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중간 과정을 보시면 첫 파동 271에 그 다음에 이 총 올랐다 내린 V 파동이 73주예요. 그러니까 2006년 6월 14일 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락연자 간다 할 때 제가 8월에 양봉나면서 올라간다고 했던 자리고,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제 제가 경계경보를 여기서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딱 9일을 더 가고 상투지고 급락했다가 최종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73주가 상투입니다.
그 요거 지나고 바로 그 주 금요일 날 제가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투자 설명회 가가지고 이게 뭐다 팔아야 된다고.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중인데 시간을 입혀 보세요. 시간을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지우고 보여드리면 이 상승 길이와 이 상승 길이가 같고요. 근데 일봉은 양편등기 9일을 들어갑니다. 기고 매수로. 이 변화일 딱 들어서는 날부터 외국인은 대량 매도를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눌림 주고 다시 갔을 때 이 73주를 채우고 딱 하루 오차입니다. 1일 오차로 그 다음 날부터 빠집니다. 그 다음에 더 걱정인 것은 여기 이제 10월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제 폭락을 하죠. 이게 3월이고요. 여기서 제가 2009년 이게 9월 둘째 주인가 여기까지 간다 했는데 그게 98주예요. 이게 여기 옵니다. 이게 이제 일목의 대등수치입니다. 과거에 흘러왔던 특정 시간들이 이 파동과 이 파동이 같이 오거나 뭐 이 파동 전체와 뭐 같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게 대등수치예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이 지금 빌드업 내가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전망을 위해서 이 또 자랑입니다. 자랑. 2012년 2월에 대구에서 그 당시 제가 키움증권이 있었으니까 투자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져가거든요. 만들기를 보면 2월 달에 만들었죠. 2월 5일 전망을 했는데 그 전에 12월에 내놓은 책에 보면 이건 여러분 저기 키움에 있을 때가 아니고 와운에 있을 때네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저 보시면 2012년의 맥점은 3월하고 10월에 온다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죠. 2월 달에 투자 설명회에서 했던 것이고 그 파워포인트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만들어진 날짜가 2월 4일, 2월 1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뒤 어떻게 됐느냐. 자, 2011년 상투치고요. 폭락했다가 그 뒤는 이제 5년간의 박근혜 정부 시절 옆으로 횡보하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 전후하던 장기간 5년 가두리치던 시기인데 이 보세요. 2012년에 3월에 코스피 상투, 코스닥 상투 조정했다가 반등하는데 10월부터 코스피 하락, 코스닥은 10월 둘째 주까지 떴다가 하락. 그러니까 제가 2월 달에 올해 전망을 했는데 3월, 10월 변곡점이 다 맞았죠. 이게 맞을 때는 기가 막힙니다. 자, 일목 기본 수치는 뭐 9, 17, 26 이런 식으로 고정된 숫자가 지나가고요. 시간 없습니다. 대등 수치는 이런 겁니다. 여기가 저점이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이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전에 흘러왔던 요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이 습성을 여기 앞에다가 접목을 시키는데 이게 못한 말로 욕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거 대등 수치도 한둘이 아니에요. B에서 A에서 빠진 만큼 여기서 올라가 딱 상투를 치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성적 길이는 좌우가 똑같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쉬워요. 누가 봐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두 파동입니다. 두 파동 길이면 C에서 A까지 가는 시간이 있죠. 그만큼 여기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좌우가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전형적인 파동이 되겠는데 이 안에서도 이 길이 해가지고 마디가 몇 개 나옵니까? 둘, 넷, 다섯 개. 이러면 변화율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세 천마디를 단순 반복해 나가는 대등수치도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엄청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9일 오르고 9일 빠졌어요. 그럼 이 자체가 대등수치고 일목의 9가 기본수치잖아요. 그 다음에 9와 9가 이게 가운데 겹치는 것 빼니까 17일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17일을 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와 이 파죠. 이 길이가 똑같잖아요. 17 대등수치가 되죠. 요렇게 딱 정확한 리듬으로 가면 그나마 쉽습니다. 이 17과 17은 길이가 같잖아요. 여기서 길이는 같습니다. 다만 이 파동이 이거는 V이고 이건 하나의 I 파동이에요. 이건 하나의 I 파동이 9일이고 하나의 I 파동이 9일이고 좌우 대등이고요. 만약에 그 뒤에 또 9일을 빠지면 일목이 26 일목 기본수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 17이 반복되면 이 자체가 일목 33 기본수치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33에 9일 가거나 17에 26이 가면 이게 42 일목 기본수치가 되고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고요. 시장은 뭐 요 리듬대로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안에서는 이게 이런 게 대등수치입니다. 이런 거 대등수치. 지우고 다시 좀 보여드리면 개념을 위해서 이 길이도 이것도 9일이거든요. 그럼 여기 빠질 때 이 길이는 지난번 첫 상승 혹은 첫 눌림목 길이하고 이거하고 똔똔 같다 되는 거죠. 같다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이 9일과 9일을 합친 이게 쭉 와가지고 이 전체가 좌우로 똔똔 이게 대등수치입니다. 대등수치. 이걸 사사키 히데로부라고 하는 일목연구소를 쓰는 사람은 4파동까지 좌우 비교를 하는데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건 심심하면 내놨는 이야기인데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일입니다, 여러분. 이날 제가 또 올렸던 시황이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안에 보시면 17일 올라가고요. 자, 이거 아이파동이죠. 아이파동이죠. 여기까지는 대등수치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내년 1월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요거 17일이지 않습니까? 꺾고 돌아가는 이게 17일이 됩니다. 이게 9, 둘, 넷, 여섯, 9일은 안 해요. 둘, 넷, 여섯, 여덟, 여기까지 한 8일 빠졌네요. 17, 17 대등수치 상투 쳤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건 또 파동이 3개라서 좀 복잡하지만 다만 여기서 17일이라고 하는 건 일목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단 말이죠. 안데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겁나가랬는데 요 사작을 합니다. 제가 오후에 사작을.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 고점과 이 고점이 33일이에요. 일목 기본수치죠. 기본수치고 대등수치잖아요. 2, 3, 3하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는 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3하로 초폭락입니다. 지수가 22에서 23% 폭락하면서 여기 파생만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풋이 초대박이 납니다. 짧은 시간에 폭락을 합니다. 지수가 이러면 930에서 71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이게 마이너스 한 22, 23%, 최종까지 23%가 빠져요. 그러니 물론 뭐 상토에서 여기까지 풋을 다 먹은 사람은 없겠지만 도대체 수익률이 얼마가 나겠습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요 안에서 60분봉이 32, 33, 33 대등수치로 따온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TV 나가지고 내일 아침 60분봉 두 번째 봉부터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다 일목시간 논입니다. 지금 자랑의 타임이 아니라 이런 이제 사례들 물론 이거는 기가 막히게 맞은 경우지만 안 맞는 날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지난번 이거 하나 갈까요? 그러니까 2023년 7월 상투 이건 제가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1월 4일 이게 S&P 500입니다. 2023년 2년 1월 4일부터 상투. 우리는 그 전에 6월 21일이 상투고 코스닥은 8월 상투인데 고점이 다 달라요. 여기서 10월 13일 바닥까지가 196일 196일이고 이게 41주예요. 그러니까 일목에 42 일목 기본수치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작년 7월 27일이 196 일목 기본수치 대등수치 바로 다음 날이에요. 이렇게 좌우가 날짜가 똑같죠. 이게 시간론에서의 대등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난 10월 27일 바닥 10월 27일 바닥 여기 가보시면 요거 10월 27일 바닥 가보세요. 주봉으로는 33 기본수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동 고점 다음 파동 사사키 히데노부는 요 파동까지 하더라고요. 일목산이는 최고 상토에서부터 요 내부 파동만 가지고 되게 잡는데 사사키 히데노부 요 하나까지 더 잡아요. 이게 하면 이게 54주거든요. 261일. 이게 7월 바닥이 55주니까 주봉은 뭐 하나 차이 나고요. 일수는 하루 차이 납니다. 262일. 262일. 여기서 바닥을 찍고 돌아갔단 말이죠. 이게 대등수치예요. 대등수치. 다우 지수는 한번 볼게요. 요 내려올 때 41주는 같아요. S&P 500하고 나스닥만 11월 상투지 S&P 500과 다우는 1월 상투입니다. 2022년 여기서 여기까지 41주 떨어진 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보면 일목에 42 기본수치 43
쌍봉 찍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40이 기본 수치가 상태예요. 그냥 주봉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떨어지다가 긴순지하고 돌아가는 이건 이제 전체 상승의 절반 뭐 이렇고요. 이건 기본 수치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가 33주가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네, 여기 10월 27일 260, 요 대등수치 오는 자리입니다. 이건 다우지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41, 42주가 어디 와 있느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제가 크리스마스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성탄절 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시는 6, 7, 8, 3일 개장하면 그냥 납회하고 끝나잖아요. 일수 세 개 가지고 주봉 끝납니다. 미국은 거의 뭐 연말까지 하지만 그럼 미국은 이번 연말이 바닥에서부터 42주 기본수지 대등수치예요. 그러면 42주에 그러니까 단순히 요 일수만 가지고 보자면 41부터 해가 42부터 빠지거나 40이 꽉 채우고 1월 첫 주부터 빠지거나 이럴 개연성이 생기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때 게다가 이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편 넘게 9주를 올랐어요. 9주 중에 8주가 양봉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좀 과열인 건 알겠거든요. 다만 이 과열을 지난번 여기서처럼 시간 조정만 하고 시키다가 또 가느냐 아니면 가격 조정하느냐 그것만 남은 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 양편 넘게 8주예요. 9는 일본 기본수치거든요. 요건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주죠. 이 빠지는 9주잖아요. 이거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10개 같네요. 양편 느낌. 그러니까 9주를 전으로. 이건 어차피 올라갔다 바로 빠져버렸으니까 종가상 알아보면 그 지난주보다 이번 주 종가가 저점이에요. 그럼 양편 느낌이라면 9주, 10주 이렇게 됩니다. 일목 기본 수치. 그러니까 모든 시세가 9주, 10주 만에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근데 확률적으로 저점 시장고 계속 올라가면 이게 지금 9주로 올랐잖아요. 게다가 양봉이 8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목에서 이걸 8양연 양봉 연속이다. 그런다. 양봉이 연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극하다. 양이 극하다는 말은 너무 급하게 오르면서 시장고 올라서 양의 소모 소비가 많이 되었다. 그러면 쉬기 쉽다. 이렇게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 쉰다라고 하는 것이 뭐 가격 조정은 조금 오고 횡보를 하거나 뭐 다중고점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죠.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다우지수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다른 숫자를 볼게요. 이게 41주고 이게 42주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요 주간수와 요 주간수 뭐 이런 게 같다든지 그 외에 팬데믹 당시 2020년 3월 바닥으로부터 2022년 1월 상투까지가 94주를 올랐습니다. 자, 이건 이미 지나갔어요. 그로부터 94, 95주가 지난번 이거 10월 바닥입니다. 10월 말 11월 초. 제가 여러분 4분기에 지수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분기에 이미 4분기에 상승한다. 미국 보세요. 화려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 눌렀다 가는 거 맞습니다. 이 마지막 음봉 2개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저기까지도 안 빠지고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뺐다가 갑니다. 어쨌거나 4분기에 올라간다는 건 맞잖아요. 우리는 좀 덜 올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상해나 이런 건 엉망진창이지만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에서 난리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4분기 올라갔다고 했는데 저는 1분기는 조정받는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1월부터 빠지느냐 2월 가서 제대로 빠지느냐 이 차이만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시간 마디노는 연말 연초에 이거 시간을 다 채워버려요. 게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조정 확률은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종합주가 지수부터
요건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한번 자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